텔레비전 시리즈 시즌 3 is the better than 시즌 2. 로빈요.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 유럽 대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약 1년을 앞두고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구단 측은 2년 동안 보여준 헌신과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사회는 클럽 이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만장일치로 결론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그래도 유로파 우승을 안겨준 감독인데 한 시즌은 더 해보는 게 맞지 않나? 포스테코 감독은 유로파 우승 퍼레이드에서도 I will tell you something. All the television series season 3 is the better than season 2.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포스테코 이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경질돼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진짜 몰랐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포스테코글루 이전의 토트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승 후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팀이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리그 4위에서 7위권 안에는 드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전통 강호의 이미지는 지키고 있던 팀이었어요. 특히 포체티노 시절에는 준우승 2위, 3위에 위치했었고 2023년 콘테 감독 체제 때도 4위를 기록했었죠. 물론 포스텍이 첫 시즌에 5위도 했었지만 이번 시즌 17위라는 성적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순위고 이번 시즌 22패와 57.9%의 패배율은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기록이에요. 이로 인해 약 470억 가량의 손실로 이어졌고 돈을 떠나서 유로파 우승으로 이 모든 걸 퉁치기에는 팀 위상의 역사적인 추락, 강팀 이미지 붕괴, 시즌 내내 이어졌던 이건 잠깐 못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너진 게 아닐까 하는 팬들의 위기감, 그리고 레비 본인의 위기감,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상이 있죠. 근데 시즌 중 부상 문제는 모든 감독이 겪는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부상은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던 거죠. 토트넘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체력적으로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맨시티 원정에서 4대0으로 승리했을 때는 111.7km, 맨유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을 때는 119.8km로 시즌 전체 1위 기록이에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냐면은 아무리 교체를 한다고 해도 키퍼 빼고 한 포지션당 12km 가까이 뛰어야 굴러가는 전술이라는 건데, 보통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가장 많이 뛰는 포지션이잖아요. 미드필더가 12km 뛰면 정말 많이 뛰는 건데 토트넘은 스트라이커, 윙, 사이드백, 센터백 다 12km씩 가까이 뛰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12km씩 뛰면서 누가 들어가더라도 공 가졌을 땐 풀핏 메디슨, 로메로, 반더벤, 손흥민, 비수마, 셉스키 정도의 온더볼까지 돼야 이 NG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솔직히 시즌 내내 어떻게 유지하냐고. 결국 안 바꿔 하다가 12월 리버풀전 3대6 대패 이후 사실상 NG볼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라인 내리고 수비 위주로 전환, 유로파 결승전에서도 식스백을 만들면서 우승을 했었죠. 토트넘은 포스테코 감독 경질 기사가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거 연애로 따지면 환승인데 이미 지난 8일 근데 시즌 3 will be better than 시즌 2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지난 8일 브랜트포드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선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디 아틀레틱이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브랜트포드, 토트넘 양 구단 간 관계도 원만하며 프랭크 및 코칭 스태프의 위약금 약 1,000만 파운드로 조율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첫 인연은 토트넘의 기술이사 요한 랑게와 프랭크 감독이 덴마크 시절 룡비에서 함께 일한 게 인연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다 이렇게 눈이 맞기 시작하지 처음에는, 그죠?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덴마크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유망주 육성 경력이 풍부하고 브랜트포드에서도 신예들을 빠르게 전력화한 경험이 있어. 아치그레이, 베리발, 오도베르 등 현재 토트넘이 가져가려고 하는 철학과 잘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감독의 선호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상황에 따라 3-5-2, 4-2-3-1 등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고 수비 전환 시 윙백을 5백으로 전환해 누구와는 조금 다르게
강팀 상대로 실리 축구 운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브렌트포드를 프리미어리그 승격으로 이끌어냈고 첫 시즌 아스날 개막전 승리 포함 13위 기록, 두 번째 시즌 맨시티 2번 꺾고 9위, 세 번째 시즌 부상 여파로 16위로 잠시 흔들렸지만 이번 시즌 10위로 구단 사상 첫 유럽 대항전 진출에 근접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팀을 끌어올려 놓은 거죠. 또 이 감독이 공격진 육성의 능력이 좋아서 손흥민과 케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반 토니야? 요한 비사, 특히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매물 중 한 명인 음베모의 기량을 만개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고 아스톤 빌라로 이적 후 최근 좋은 활약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까지 승선했던 스트라이커 올리 와킨스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변신시킨 감독도 이 토마스 프랭크예요. 과연 손흥민도 이 토마스 프랭크 체제에서 다시 한번 원톱으로 변신해서 수비 부담을 줄이고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임팩트와 오프 더 볼 위치 선정을 통해 다시 한번 득점왕에 정말 찐막 도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레비 회장이 직접 포스테코글루의 경지를 결정지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가 물론 능력이 있는 감독인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로메로 반더벤, 손흥민, 비카리오, 풀핏 메디슨, 풀핏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모두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책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플랜 B는 거의 없는 수준의 감독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맨시티, 맨유, 리버풀처럼 매번 양질의 선수를 데려올 수도 유지할 수도 없어. 그러니 포스테코와는 유로파 우승까지가 최선의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야. 어두울 거야. 그럼 우리 토트넘 입장에선 때론 가성비 좋은 어린 선수들로 유연하게 가끔 강팀 상대로 실리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해 라고 보이는 결정이 이미 시즌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와는 타임 투 세이 굿바이지만 그의 마지막 유종의 미로 남은 유로파 우승은 토트넘 역사를 새로 쓰는 중요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 대신 손흥민을 주장으로 세운 결정과 유로파 결승전에서 손흥민을 교체로 그라운드에 내보낸 선택은 손흥민에게도 또 토트넘 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앞날을 응원하고 새로운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은 과연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